안녕하세요. 비욘드 케이팝입니다. 제가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실제로 몇 개월 이상을 살았던 데가 미국, 베트남, 호주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팝 관련해서 몇몇 분들은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나 소식을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때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이런 아이돌 가수들도 당연히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가수들도 같이 소개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참 굴뚝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번에 이야기해볼 가수 G.O.D입니다.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바로 앞세대의 가수로 2000년대 초 전성기엔 대한민국을 평정했었고 이후에도 그룹 및 개인 활동을 계속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또 수많은 명곡들 덕분에 지금도 콘서트를 열면 당연하게도 몇만석 좌석이 모두 전회차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외국분들,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는 생소한 그룹일 테고 그나마 아이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언급이 되면서 그 기회에 들어봤을 수 있겠습니다. 미치겠는데 오늘이 5월 16일 2시입니다. 2시 조금 넘어갔죠? G.O.D 선배님들 티켓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2시에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자,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제 앨범 얘기할 때가 아닌데 제가 이미 어릴 때 음악을 배우기를 G.O.D식으로 어느 정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배님들 음악을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날 부르면서도 참고로 저희 누나도 나중에 BTS를 좋아하기 이전에 정말 유일하게 좋아했었던 아이돌로 매일 콘서트 졸졸 따라다니면서 좋아했었던 한국의 국민그룹 G.O.D.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들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 199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G.O.D는 원래 갓시스라는 이름으로 남자 5명, 여자 1명의 6인조 혼성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멤버의 변화로 데뷔가 차일피일 미뤄지던 찰나 한국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니 바로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것. 이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도저히 이들을 데뷔시켜줄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멤버들에게 차마 말하기 어려웠던 사장은 이들을 방치하면 다들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당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모든 지원과 연락을 끊게 됩니다. 참고로 이들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은 일산이었는데 현재는 MBC 방송국을 포함해서 신식의 아파트 건물들이 즐비해 모던한 느낌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산과 논밭 이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점차 회사의 사정이 나아지자 사장은 그제서야 매니저를 통해 일산에 있는 숙소를 정리하도록 시켰는데 분명 나가 있어야 할 멤버들이 여전히 숙소에 있었던 것. 매니저는 놀라서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사장은 이 기다림에 크게 감동을 받아 본인이 빛을 내서라도 애들 앨범은 꼭 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원이 점점 줄어들더니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치, IMF 실미도. 나중에 알고 보니 IMF가 터져서 막 회사가 엎어질 거랑 말랑하는데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야 니네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냅두면은 나가겠지. 2년 동안 우리끼리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IMF가 풀리고 좀 재정이 좀 괜찮아지니까 사장님께서 매니저 보고 숙소 가서 치우고 와라. 많이 지저분할 거기 애들 테니까. 다 나갔을 테니까 치워라. 매니저 와서 딱 왔는데 우리 아직도 있었던 거야 그게. 진짜? 사장님 얘네 아직도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지영이 형 내가 빚을 내서라도 얘네는 앨범을 한 장을 꼭 내야겠구나 해서 그래서 사장은 이들의 데뷔를 위해 먼저 박진영을 프로듀서로 섭외하여 음악에 대한 전권을 일임했고 박진영과 G.O.D는 말 그대로 동거동락을 같이 하며 데뷔를 준비하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작업한 유일한 가수예요. 맞아요. 예. 당시 박진영은 날 떠나지마,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 본인의 히트작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이미 크게 성공했던 솔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은 혼성 그룹을 하기보다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방향성을 가길 원했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남성 멤버 1명, 여성 멤버 1명은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박진영의 추천으로 김태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 생고생을 같이 한 멤버가 박진영의 결정으로 같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멤버들의 입장에선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멤버들은 김태우를 당연히 반기지 않았고 고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동생에게 그냥 못되게만 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들이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다름 아닌 하나 15만원, 미국 돈 약 100달러였는데요. 어느 날과 같이 여전히 굶고 있었던 G.O.D. 김태우도 같이 굶으면서 이 사람들 진짜 돈 없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던 찰나 어머님이 가서 필요할 때 쓰라고 챙겨주신 용돈 15만원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맏형인 준영에게 형 저기 제가 비상금이 조금 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박준영을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이 갑자기 좀비 마냥 일어나서는 기운을 차려 같이 마트에 가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다 같이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보컬이 있었어요, 저희는. 2년 동안 그 파리를 붙는 데서 남자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던 누나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앨범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태우가 들어오면 얘를 되게 못되게 굴어서 얘를 내쫓기고 그럴 줄 알았어. 다시 누나를 데리고 오자. 저는 참 다쳐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가 지훈이 형한테 건방져 보일까봐 한 명씩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요. 형 죄송한데 제가 서울에 합숙한다니까 어머님이 용돈 주셨는데 12살 많은 사람인데 그때 31인데 아 이제 됐어. 뭐 어머님 돈 용돈 주신 거 너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형 제가 비상금을 좀 갖고 온 게 얼만데? 진짜. 그래서 돈 얘기하면 안 돼. 나도 깜짝 놀랐는데? 15만 원. 얘들아 태우 돈 있대. 이렇게 되고. 준이 야 우리 장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쫓아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파티 모드.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이 태우한테 용돈을 안 줬으면 얘는 진짜 쫓겨났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린 게 15만 원. 그 후 멤버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메인 보컬 김태우, 서브 보컬 손호영, 메인 래퍼 데니안, 서브 래퍼 윤계상, 그리고 리더 박준영의 포지션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1집 앨범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한참 하였고 드디어 그들이 살던 숙소의 지하에 녹음실까지 마련이 됩니다. 내일부턴 녹음도 같이 잘해보자고 힘찬 다짐을 하며 잠에 들었지만 그날 밤 비가 미치도록 많이 내리면서 지하방에 물이 차고 녹음 장비가 다 젖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녹음실이 다 망가져 망연자실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뒤로 하며 그들은 어린이 영어 테이프 만들던 작은 녹음실을 빌려 1집 녹음을 했고 정말 마침내 1999년 1월 오랫동안 꿈꾸었던 가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그렇게 살아가고.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겠지만 이 곡은 일반적인 아이돌의 댄스곡이라기보단 조금 더 발라드적인 느낌의 느린 템포를 가진 곡입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너무 슬퍼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곡의 가사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만큼 큰 울림이 있는데요. G.O.D를 잘 모르는 요새 친구들조차 한 번은 들어봤을 그 가사.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부분은 정말 이걸 위한 앞에 빌드업과 더불어서 스토리를 깔끔하게 완성시킨 명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영어로 직독을 해보자면 Mom said she doesn't like Chinese noodle 이런 식으로 그냥 싫어서 안 먹는 듯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평소 값싼 라면만 먹는 내 아이가 비상금을 털어서 사 먹이는 이 맛있는 짜장면만큼은 애가 걱정 말고 아무렇지 않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담긴 가사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아예 없는 이야기를 만든 건 아니고요. 노래 말미에 어머니의 죽음은 픽션이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그룹의 맏형 박준영이 미국에서 지낼 때 겪었던 그의 실제 경험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장혁은 지금이야 한국의 유명 배우가 되었지만
당시엔 G.O.D와 함께 위에 언급한 그 지옥의 숙소 생활을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당연히 지금도 서로 너무나 친하고 G.O.D의 20주년 콘서트에도 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가 사실 발매되자마자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JYP 박진영이 프로듀싱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비해선 큰 히트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비슷한 시기 데뷔를 했었던 다른 신인 그룹들의 활약도 이러한 평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 시기 G.O.D의 데뷔와 관련해서 참 웃픈 썰 중에 하나가 있는데 G.O.D 데뷔 다음날 방송국으로 아이들이 TV를 보고 울었다는 항의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김태우의 외모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1999년의 한국 역시도 아이돌 그룹의 보컬 멤버가 미남인 게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을 깨는 김태우의 등장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조금은 충격이었던 거죠. 김태우는 본인의 데뷔 방송을 보고는 스스로도 너무 슬퍼서 방에서 30분을 넘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고 다음날 연습실에서 만난 박진영도 김태우를 보고는 이걸 어떻게 말어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이후부턴 꼭 안경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룹 G.O.D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G.O.D의 1집은 생각보단 흥행하지는 못했었고 사장의 입에서 2집은커녕 이 그룹은 접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매니저이자 실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정말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며 아주 어렵게 발매한 게 그들의 다음 앨범 챕터 2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꿈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모두 순간들이었어 세상 모든 곳 그대가 있을 만한 곳 모두 뒤져봐도 그대를 찾지 못했어 그대는 어디 있는 거야 왜나 너희들 역전나가는 우리들 G.O.D 가서 남자는 주머니 꽉찬 시계는 안반 멋진 자동차 너희도 나가 들어오는 이 밤 right alright it's Friday night 이 집의 타이틀곡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는 G.O.D에게 음악방송 첫 1위를 안겨준 곡으로 그들이 본격적인 인기 보이그룹 궤도에 오르는 발판을 쌓게 해준 곡으로 평가가 됩니다. 2017년 KBS 가요 대축제의 마지막 엔딩곡으로 쓰이기도 했었는데 나름 최근의 사용 사례로 말하려 했더니 이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서 조금은 뻘쭘하긴 하네요. 여튼 이 노래는 G.O.D에게 총 2번의 1위를 안겨주었고 이후 다음 후속곡 애수는 총 10번의 음악방송 1위를 다음 활동곡 Friday Night은 총 4번의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됩니다. 아니 숫자가 너무 크게 늘어났는데 이거 잘못 말한 게 아닌가 싶지만 모두 리얼 트루 스토리입니다. 그럼 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가 되게 좋아했잖아. 내가 후속곡을 재민이한테 맡기는 거. 근데 이 노래는 이거 아니야.